음악에서 재즈는 같은 주제를 반복하면서도 그 안에 변주를 넣죠. 하루키 문장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그냥 고양이가 왔다라고 쓰지 않고 어디선가 고양이가 걸어왔다. 느릿느릿 그러나 당연하다는 뜻이라고 표현합니다. 같은 장면이지만 속도와 분위기, 이미지를 더딥혀 독자가 장면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죠. 책과 철학으로 글을 만드는 양원근의 양철북TV. 안녕하세요. 철학과 책을 이야기하는 양훈의 양철북TV입니다. 여러분, 달리기를 해본 적 있으세요? 처음에 숨이 턱 막히고 다리가 돌덩이처럼 무겁죠? 심장은 쿵쾅거리고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괜히 시작했나? 그런데 신기하게도 어느 순간 호흡이 맞아지고 발걸음이 안정되면 몸이 알아서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걸 러너스 하이라고 하죠. 무라카미 하루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글을 쓰기 위해 달린다. 그리고 달리기 위해 글을 쓴다. 하루키에게 달리기는 단순한 운동이 아니었어요. 그건 문장을 지탱하는 체력 훈련이었습니다. 매일 새벽 4, 5시에 일어나 원고지 열매를 쓰고 오후에는 10km를 달리는 생활. 이걸 무려 30년 넘게 비바람이 오나 눈이 오나 지켜왔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영감이 올 때 쓰는 게 아니라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쓰는 습관이었죠. 이 원리를 과학적으로 보면 더 재미있어요. 양자 물리학에서는 모든 입자가 파동을 갖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파동이 일정한 간격으로 반복되면 공명이 일어나 더 큰 에너지를 만들어내죠. 우리 몸과 뇌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시간, 같은 강도로 반복하면 그 리듬이 몸과 마음의 파동처럼 새겨지고 그 에너지가 쌓여서 어느 순간 임계점을 넘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부르죠. 하루 3시간씩 10년 동안 반복하면 누구나 세계 최고 수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루키는 이걸 정확히 실현한 겁니다. 여러분은 글쓰기에 가장 잘 몰입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가 언제인가요? 내 글이 가장 잘 써졌던 순간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때의 시간대, 장소나 분위기, 심지어 냄새 나는 소리까지 한번 기억해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장면일 수도 있겠죠? 새벽 5시 모두가 잠든 시간에 창문을 열고 커피향을 맡으며 글을 쓸 때 문장이 저절로 흘러나왔다. 혹은 비오는 저녁 카페 구석자리에 앉아 사람들 웅성그림을 배경삼아 글을 쓰자. 마음이 차분해지고 문장이 술술 이어졌다. 자, 이제는 여러분 차례입니다. 지금부터 2분 동안 그때의 장면을 떠올리며 적어보세요. 하루키는 이렇게 말합니다. 영감은 마치 고양이와 같다. 조용히 기다리면 어느 날 슬픔이 찾아온다. 그래서 그는 글쓰기에서 마음의 리듬과 몸의 리듬을 하나로 맞추는 걸 최고의 훈련법으로 삼았죠. 달리기와 글쓰기는 닮았습니다. 둘 다 리듬이 필요하고 그 리듬은 반복과 꾸준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이 흔들리면 발걸음도 흔들리고 몸이 지치면 문장도 지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책상 앞에 앉았는데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린 날. 반대로 몸이 가볍고 마음이 맑을 때 문장이 술술 흘러나오는 날. 그 차이는 바로 리듬이 준비되어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글쓰기 스타일은 단거리 달리기형인가요? 아니면 마라톤형인가요?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페이스로 가고 싶으신가요? 예를 들어 저는 단거리 달리기형이에요. 짧게 몰입해서 한 번에 쭉 서늘해가다가 금방 지치곤 합니다. 혹은 저는 마라톤형에 가깝습니다. 속도는 느리지만 오래 앉아 차근차근 문장을 쌓아가는 편이에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은 이미 하루키 방식 글쓰기 훈련을 시작한 겁니다. 중요한 건 오늘 몇 글자로 쓰느냐보다 내일도 같은 시간, 같은 이름으로 쓸 수 있느냐예요. 자, 이제는 여러분 차례입니다. 길게 쓸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떠오르는 느낌을 2분 동안 적어보세요. 여러분은 하루키 소설을 읽다 보면 묘하게 비슷한 장면이 반복된다는 걸 느끼신 적이 있지 않아요? 주인공이 파스타를 삶고 재즈를 틀고 조용히 맥주를 마시는 장면 말입니다. 이건 단순한 생활 묘사가 아니라 글의 리듬을 만드는 장치예요. 음악에서 재즈는 같은 주제를 반복하면서도 그 안에 변주를 넣죠. 하루키 문장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그냥 고양이가 왔다라고 쓰지 않고 어디선가 고양이가 걸어왔다. 느릿느릿 그러나 당연하다는 뜻이라고 표현합니다. 같은 장면이지만 속도와 분위기, 이미지를 더딥혀 독자가 장면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떨까요?
여러분이 반복해서 쓰게 되는 장면이나 습관적인 표현은 무엇인가요? 혹은 내 일상 속에서 글을 써도 좋을 리듬 있는 장면은 무엇인가요? 예를 들어 저는 밤마다 불을 끄고 스탠드 불빛 아래서 노트를 펼칠 때 그 장면을 글 속에 자주 담습니다. 또는 내 일상 속 리듬 있는 장면은 아침마다 출근길 버스에서 이어폰을 꽂고 창밖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는 순간입니다. 이런 식으로 짧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2분 동안 간단히 적어봅시다. 하루키의 매력 중 하나는 비현실을 일상 속에 심는 능력입니다. 마치 평범한 아파트 거실 한쪽 옷장문을 열면 다른 세계로 이어져 있는 것처럼, 혹은 마당 우물 속에서 낯선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처럼 말이죠. 독자가 현실의 바닥을 딛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발끝이 허공에 닿는 기분을 느끼게 하는 장치예요. 이건 단순히 기괴함이 아니라 일상이라는 멜로디 위에 비현실이라는 솔로 연주를 얻는 변주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키의 세계의 끝과 하드보일드 원더랜드를 보면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전화가 울렸다. 받아보니 세상에서 가장 낯익은 목소리였다. 단 그 목소리를 나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다. 논리적으로는 말이 안 되지만 독자는 이 문장에서 멈춰서 상상하게 되거든요. 머릿속에 그게 무슨 뜻일까? 라는 작은 파문이 생기죠. 하루키는 이 작은 비현실을 억지로 들이밀지 않습니다. 독자는 현실과 비현실의 경계선을 자연스럽게 걷게 되죠. 그 비결이 바로 반복과 변주입니다. 여기서 반복은 단어나 장면, 리듬을 반복해서 독자의 귀와 눈을 익숙하게 만들고, 변주는 익숙함이 자리 잡은 순간 또는 살짝 어긋난 장면을 끼워 넣는다는 의미입니다. 이 축적된 패턴이 독자에게 이건 당신이 그리구나 라는 인식을 심어줍니다. 그럼 내 일상 속 장면 하나를 고르고 그 안에 작은 비현실을 한번 심어보세요. 예를 들어 아침에 커피를 마신다라는 장면에서 아침 커피를 마시는데 잔 속에 달이 떠 있다든가, 라디오에서 20년 전 나에게 전화가 온다든가, 출근길 버스 창밖에 바다 위를 걷는 고양이가 지나간다라든가, 포인트는 억지스럽지 않게 당연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다는 듯한 태도로 써야 합니다. 그래야 독자가 비현실 속으로 망설임 없이 걸어 들어오는 거죠. 3분 동안 짧게 한번 써보세요. 반복과 변주의 감각을 문장 속에 숨겨보는 겁니다. 그럼 이번에는 제가 준비한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커피를 내렸다. 언제나처럼 2스푼의 원두, 끓는 물, 그리고 검은 향기. 커피잔을 들어 올렸는데 그 안에 작은 달이 떠 있었다. 잔 속에서 달은 천천히 자전을 했다. 나는 한 모금 마셨다. 달이 조금 작아졌다. 다시 한 모금, 달이 반쯤 사라졌다. 그때 창밖에서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렸다. 아니, 그건 분명히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였다. 나는 창밖을 봤다. 아무도 없었다. 그 대신 마당 우물 속에서 달빛이 번졌다. 아까 마신 달빛이었는지 아니면 아직 마시지 않은 달빛이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다. 이렇게 하면 반복과 변주가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읽는 사람은 이상한데 왜 이렇게 자연스럽지 하는 감각을 느끼게 되죠. 저는 이 문장을 완성하는데 몇 시간 걸렸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불과 3분이라는 짧은 시간에 글을 완성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죠. 어쩌면 짧은 시간에 쓴 글이 저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더 훌륭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여러분 입장에서 갑자기 질문을 던지고 3분 만에 쓰라고 한다면 아마 여러분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 나는 언제 저렇게 쓰지? 좌절하시면 안 됩니다. 하루키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소설가는 외로운 동물이다. 외롭지 않으면 글을 쓸 수 없다. 정말 멋있는 말이죠. 그에게 고독은 결핍이 아니라 필수 조건입니다. 하루를 대부분 혼자 보내며 아침에는 글을 쓰고 오후에는 달리거나 수영을 하고 저녁에는 음악을 듣고 책을 읽죠. 세상과 적당한 거리를 두고 자기만의 세계를 차곡차곡 다지는 거예요. 이 고독은 단순히 사람을 피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자신의 내면과 깊이 대화하는 시간이에요. 그 대화에서 현실에서는 볼 수 없었던 풍경이 나타나고 아직 만나지 못한 인물이 말을 걸어오죠. 하루키의 소설 속 비현실적인 장면과 독특한 인물들이 바로 이 고독 속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핵심은 외로움의 생산성입니다. 고독을 피하거나 견디지 못하면 글이 얕아질 수밖에 없어요. 타인의 소음과 시선에서 잠시 벗어나야 생각이 깊어지고 문장이 농밀해집니다. 하루키는 말합니다.
내 세계를 지키지 못하면 글 속의 세계도 무너진다. 자기만의 세계는 단순한 방 한 칸이 아니라 자신이 지켜내는 정신적 영토입니다. 이 공간이 탄탄해야 독자도 그 세계 안으로 들어와 오래 머물 수 있어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보독은 창자의 결핍이 아니라 자연문이다. 세상과 거리를 두는 시간은 내면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이다. 자기만의 세계를 유지해야 글 속의 세계도 오래 지속된다. 하루키의 글은 단순히 이상한 상상력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는 철저한 생활 리듬, 문장의 리듬 훈련, 일상의 변주, 보독의 수용이라는 이 네 가지 기둥 위에서 창작을 이어갑니다. 다음은 이를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훈련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매일 같은 시간에 글쓰기. 하루키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글을 씁니다. 시간은 머리의 컨디션뿐만 아니라 문장의 호흡까지 통제합니다. 방법은 하루 중 가장 방해받지 않는 시간을 정하고 그 시간을 글쓰기의 성수로 만드세요. 포인트는 매일 같은 시간에 글을 쓰면 뇌가 이 시간은 글을 쓰는 시간이라고 학습해서 글쓰기에 필요한 몰입 상태에 더 빨리 진입합니다. 팁을 알려드리자면 글이 안 써지는 날에도 책상에 앉아있기, 글이 나오는 날과 글이 안 나오는 날을 모두 쌓아야 장기전에서 이길 수가 있어요. 두 번째, 반복과 변주 연습. 하루키 문장의 힘은 같은 장면을 다른 리듬으로 변주하는 능력이 아주 뛰어납니다. 방법은 같은 장면을 3번 이상 다른 문체 또는 속도, 시선으로 한번 그렇게 써보세요. 예를 들어 고양이가 왔다. 고양이가 살금살금 왔다. 고양이가 무심하게 그러나 의미심장하게 다가왔다. 이렇게 하면 단어의 미묘한 뉘앙스 차이를 몸으로 익히게 되고 독자가 여러분의 리듬을 느끼게 됩니다. 팁은 음악의 반복과 변주처럼 첫 문장에서 기대하게 만들고 다음 문장에서 살짝 어긋나게 하면 독자의 몰입이 커집니다. 예를 들어 일상 장면에서 애시 이를 보면 그녀가 카페 문을 열고 들어왔다. 두 번째,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내 자리에 앉더니 내가 읽던 책 속에서 구겨진 편지를 꺼냈다. 여러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첫 문장에서 독자는 평범한 만남을 예상하지만 두 번째 문장에서는 예상 밖의 비밀스러운 행동이 들어와 몰입도가 높아집니다. 그럼 이번에는 예시 2번을 한번 볼까요? 감정 묘사입니다. 첫 번째, 나는 그날 기분이 좋았다. 두 번째, 근데 웃는 얼굴이 이상하게도 내겐 낯설게 느껴졌다. 예시 2번의 감정 묘사는 기대하던 긍정적인 흐름을 살짝 틀어주면 독자가 왜 낯섰을까라는 궁금증으로 빠져듭니다. 그럼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하루키 스타일의 비현실적인 첫 문장을 한번 볼까요? 예시 3번째입니다. 하루키 풍경 비현실. 첫 번째, 아침에 커피를 내렸다. 두 번째 변주입니다. 커피잔 속에서 작은 거북이가 나를 올려다 보았다. 이렇게 평범한 리듬을 만든 뒤 의외성인 장면을 심어주면 독자가 이 세계의 규칙을 더 알고 싶어지겠죠? 이번엔 세 번째, 비현실을 심기입니다. 하루키의 소설에서 현실은 단단한 무대이고 비현실은 그 위에 등장하는 배우입니다. 방법은 평범한 장면 하나를 고른 뒤에 그 속에서 현실은 불가능하지만 있을 법한 요소를 하나 심어보세요. 예를 들어 커피잔 속에서 작은 별이 떠오른다. 출근길 지하철 창밖으로 바다 위를 걷는 고양이가 보인다. 어때요? 이렇게 독자는 비현실이 등장하는 순간 그 이유를 찾기 위해 계속 읽게 됩니다. 팁을 드리자면 억지스럽지 않게 원래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쓰는 게 핵심입니다. 네 번째, 고독과 친해지기입니다. 하루키는 고독을 창작의 필수로 재료로 봤죠. 혼자 있는 시간이 있어야 내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으니까요. 방법은 하루에 1시간은 휴대폰, 인터넷 없이 혼자 걷거나 조용히 앉아있기입니다. 이때 생각을 정리하려 하지 말고 그냥 떠오르게 두세요. 중요한 건 잡히는 생각보다 흘러가는 생각들이 더 중요해요. 팁은 작은 메모장을 가지고 다니며 단어 하나라도 기록하세요. 아니면 저처럼 그때그때 카톡에 떠오른 생각을 단 한 줄이라도 적어보세요. 그 단어가 나중에 글을 쓰는데 소중한 재료가 될 겁니다. 여러분, 하루키 글쓰기의 본질은 꾸준함과 리듬 그리고 자기만의 세계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죠. 달리기를 멈추면 숨이 차고 글쓰기를 멈추면 마음이 흐트러진다. 글쓰기는 달리기와 닮았습니다. 숨이 차도 다리가 무거워도 한 걸음 한 걸음을 이어가야만 결정선에 닿을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호흡을 잃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리듬은 하루아침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세로 앉아 같은 글쓰기 근육을 쓰는 과정에서 비로소 탄생하는 거예요. 그 리듬이 쌓이면 독자는 글을 읽는 순간 아, 이건 당신이 글이구나
하고 알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만의 세계를 잃지 마세요. 그 세계가 곧 독자가 머물고 싶은 공간이 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만의 호흡으로, 여러분만의 리듬으로, 여러분만의 세계를 한 줄 한 줄 쌓아 올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